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오늘 왓수다에서는 할머니의 존재를 내세운 소설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나의 할머니에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너무 예쁘죠? 전 표지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앞에는 손녀인지 손자인지 모르겠지만 또 아이를 지그시 바라본 할머니 모습이 담겨 있어요. 좀 따뜻한 책일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참 감동적이고 공감도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책은 할머니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6분의 작가님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작가님들 한국 문학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된다 하실 텐데요. 소설가 오정희 선생님은요, 추천사에서 눈 밝고 귀 여리고 마음 깊은 작가들이라고 애정을 가득 담아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 책의 저자인 윤성희, 백수린, 강화길, 손보미, 최은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긴장하셨나요?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뵀을 때는 굉장히 편안해 보였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이라 오늘 왔으다가 오늘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5분이나 또 출연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즘 자기 PR 시대인 거 아시죠? 네. 먼저 윤성희 작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윤성희입니다. 예. 끝인가요? 예. 네, 뭐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네. 이전에 어떤 작품을 쓰셨고, 예. 네, 아, 내가 이 네. 정도 된다. 그럼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윤성희입니다. 올해로 소설 쓴 지 21년 되었고요. 예. 소설집을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한 5권의 소설집과 한 권의 중편 소설집과 2편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다음 우리 최은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최은미입니다. 윤성희 선생님이 21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얼른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소설 쓴 지 12년 됐고요. 네, 뭐 단편집, 중편, 장편 합해서 4권 정도의 책을 냈고 이번 테마집에 11월 행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본 10년은 돼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손보미 작가님.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소설 쓰고 있고요. 몇 년 됐는지는 약간 비밀이고요. 비밀인가요? 저도 뭐 작품집, 소설집이 2권이 있고, 장편 소설이 하나 있고, 중편 소설이 하나 있고, 짧은 소설이 하나 있고,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들 편집될 것 같은 왠지 특색 있게 딱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화기 작가님 좀 기대해 볼게요. 저요? 네, 네. 뭔가 파이팅 넘치는 게 느껴져요. 네. 안녕하세요. 부담스럽게.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강아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8년인지 9년인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보미 언니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2년 빼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정도 됐고요. 장편 소설 한 권과 단편집 한 권 있고 이번에 새 단편집이 하나 더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권 정도의 책을 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백수린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설 쓰는 백수린이고요. 저는 9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길 씨가 8년 차인 것 같아요. 나보다 아래다. 아니요, 저 바로 다음에 등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매체로. 네. 네, 저는 9년 차고요. 저도 단편 소설집 2편하고 그리고 친애하고 친애하는이란 중편 소설 그리고 짧은 소설집 이렇게 출간한 소설가입니다. 다들 소개를 약속이나 한 듯이 소설 쓰는 누굽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런 프로도 했고요라고 막 자랑할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몇 작품 썼고요 이 정도로 자세한 또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을 이용해 주세요. 네,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같이 한 책을 쓰셨는데 5분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도?
처음이에요? 네. 한 번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와, 그 둘셋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긴 하는데 5 모이는 건 처음이다. 그런 거. 아,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사실이고. 그냥 뭐 아는 사람들끼리는 네. 만나지만은 네, 네 이렇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다 모시게 돼서. 근데 지금 카메라 앞이라 아무래도 어색하실까봐 이 긴장을 조금 풀어볼까 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가쁜 퀴즈, 웬 퀴즈냐 하실 텐데 또 우리 할머니 하면 물론 다양한 할머님들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머니 시골에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면서 사투리 쓰고 막 그랬던 할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투리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잘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의욕을 좀 가져주세요. 작가님들. 아주 작은 소박하지만 선물도 준비했어요, 저희가. 네, 기대해 주시고. 네. 1번 퀴즈. 시장이 뽁짝뽁짝 부푼 뒤 얼렁 집에 가세에서 부푼 뒤의 뜻은 무엇일까요? 봄이 가장 먼저 해주셨어요. 네. 네, 봄이. 북작북작. 부푼 아. 뒤가 무슨 뜻? 아니야? 아 달라졌어. 네, 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네. 시장이 뽁짝뽁짝 부푼 뒤 얼렁 집에 가세. 아 봄이 네. 붐비는데. 오, 봄이 정답. 네, 역시 수정관님인지라 그런지 이 언어적 감각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디 지역의 방언일까요? 전라도? 오,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맞춰서. 뭐야 나? 부푼디는 부풀다, 붐비다라는 뜻의 전라 방언이라고 합니다. 네, 1점 획득하셨고요. 네, 2번입니다. 추석에 쓸 음식은 다 봐왔나? 여기에서 봐왔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확인. 사왔나? 사왔나? 준비했나? 준비했나? 조금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다 차려놨나? 이 정도면 정답이 맞을까요, 그냥? 네, 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우다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하다는 뜻의 강원 방언이라고 해요. 네, 확인 1점 획득하셨고요. 네, 자 우리 윤성희 작가님 분발해 주세요.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아니 지금 맞추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네, 빨리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3번 문제예요. 퇴근하면 먼저 들어가. 여기에서 퇴근하다는 봄이. 자신 있게 써주셨는데. 아 죄송해요. 왜요? 봄이 의욕 넘쳐요. 네, 봄이. 피곤하면. 피곤하면 원래 아셨던 뜻이에요? 원래 알았던 뜻이었어요? 아니? 맞아요. 정답입니다. 나 네.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빨리 빨리. 이름을 불러야 돼요. 퇴근하다는 피곤하다라는 뜻의 충청도 방언입니다. 봄이 대활약이에요. 지금 2점 획득했고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역전 가능해요. 네, 4번. 이거 제가 진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사투리거든요. 싸목싸목 지나가면 되지라 해서 싸목싸목은 무슨 뜻일까요? 헉, 네, 조심조심. 조심조심? 사푼사푼. 사뿐사뿐? 아니에요? 땡. 아니요. 틀렸어요. 네. 싸목싸목 지나가면 되지라. 이거 모르세요? 저 진짜 많이 쓰는 사투리인데 이게 참고로 전라도 방언입니다. 싸목싸목 댕겨와. 성이. 아이고. 간만에 차로 은미 작가님. 은미. 싸목싸목. 얼른 얼른? 땡. 자, 우리 윤성희 작가님 기회가 왔어요. 혹시 같은 거 말하려고 하는 아니 거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성이 네. 조심조심. 조심조심. 땡. 틀렸습니다. 확인. 천천히? 천천히? 맞는 것 같아. 정답입니다. 오, 아까 최은미 작가님 완전 정반대 뜻을 말했는데 아. 천천히. 싸목싸목은 천천히라는 뜻의 전라도 방언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많이 썼던 사투리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지금 중간 스코어가 2대 2.2점, 2점, 2점 아. 그리고 한 분, 이게 다죠? 네. 어차피 세 분은 가능성이 없고요. 마지막 두 분의 대결이 아닐까 해요. 네.
눈치껏 두 분 중에 빨리 손들면 좋겠어요. 네. 안 그러면 또 가위바위보로 해야 돼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5점이라고요? PD 마음대로 마지막 5점이라고. 어쩌겠어요. 네, 진행자는 힘이 없습니다. PD의 재량대로 마지막 역전 가능 5점 걸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5번. 어피덩 해라. 좀 어려워요. 어피덩 해라에서 어피덩은 무슨 뜻일까요? 확인. 대충? 땡. 어피덩 해라. 좀 어감을 느껴보세요. 어피덩 해라. 수리. 빨리빨리? 정답! 여기에 지금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피덩은 어서라는 뜻의 함경도 방언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 두 분 아쉽지만. PD에. 이거 농담이에요. 어쩌겠어요,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언박싱 선물을 좀 주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자, 우리 마지막 점수를 획득해서 드디어 선물의 주인공이 된 우리 백수린 작가님에게 증정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저도 몰라요.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오! 네, 저희 굿즈가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없어. 작가님도 갖지 네. 못할 굿즈. 네, 저희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이게? 베개인 것 같아요. 나 한번 만져봤는데. 베개 네, 맞아요? 베개? 최고형 베개인 것 같고 와, 정말 예뻐요. 파일도 있고 이건 뭐지? 야, 작가님들도 처음 보는 굿즈. 이건 뭐죠? 이건 뭐지? 포스터인가? 이 노트북 받침대 같은 것 같아요. 데스크 매트라고 하네요. 너무 부럽다. 이거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 팔아요? 진심어린. 네? 서점별로 다 다른. 다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건 없군요. 네. 와, 이건 5권은 사야 다 모을 수 있는. 요즘에 굿즈 열풍이라고 하던데.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너무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처음 보는 굿즈. 네, 저도 처음 보는.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긴장이 풀리셨죠?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각자 이렇게 또 작품 활동하고 계신데 이 할머니에게라는 주제로 작품 수락을 하게 되셨는지 지필 제의를 받고 수락하게 된 이유,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작가님, 윤성희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탁이 와서 청탁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 저는 웬만하면.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작년부터 좀 할머니 화자의 소설을 많이 쓰고 좀 할머니 화자에 좀 흥미가 있어서 네, 이 주제가 저랑 안 맞았으면 안 썼을 텐데 마침 주제도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고 또 청탁이 오면 써야지 하고 마음먹고 이야.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은미 작가님은요? 전 원고 제안을 보통 받으면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할머니 테마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쓰고 싶다였어요. 할머니 얘기 진짜 쓰고 싶다. 그래서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우리 작가님, 송봉 작가님은요? 저도 청탁이 왔고 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제가 할머니에 대한 소설을 거의 써본 적이 없고 제가 쓸 수 없을 만한 소재나 주제일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현남 오빠에게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런 테마 소설집에 또 소설을 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한 번도 내가 할머니 대해서 진지하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할머니란 존재에 대해서 쓰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쓰게 됐어요. 네. 강하게 작가님은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는
제가 못 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좀 시기도 잘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정이 조정이 돼서 다시 한번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좀 정말 짧은 텀이었는데 약간 이 주제에 이상하게 좀 관심이 좀 생기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할머니를 소재로 한 소설을 실제로 이 소설을 포함해서 다른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소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시 제안이 왔을 때 쓰고 싶은 생각과 쓸 수 있겠다는 그 시기가 잡혀서 백수린 작가님은요? 네, 저는 이제 기존에 할머니가 등장하는 소설을 이제 2편 썼었거든요. 단편 하나랑 중편 하나. 그래서 한 편 정도 더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청탁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할머니가 등장하는 소설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엔솔로지에 여성 작가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이제 편집자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 작가들이랑 다양한 할머니를 같이 묶으면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들 각자 동기가 또 있으신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할머니라는 주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이렇게 여성 작가님들이 함께 한 책을 쓴다는 것 자체도 저에겐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더 그런 의미를 갖고 읽었던 책이었어요. 작가님들 각자 본인 작품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할머니라는 어떤 작품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영감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부터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번에는 백수린 작가님부터. 네, 질문이 뭐였죠? 그 질문이 네. 각자 작품 소개와 함께 할머니라는 소재에서 어떻게 영감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네, 이제 제가 실은 소설은 제목이 이제 흑설탕 캔디라는 소설인데요. 어떤 손녀딸이 할머니의 이제 몰랐던 어떤 로맨스를 상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진 약간 로맨스 소설 같은 분위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할머니랑 조금 다른 할머니를 재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있는 할머니라든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무조건 희생을 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닌 어떤 좀 세련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지 못할 것 같은 면모를 많이 갖고 있는 할머니를 등장시키는 로맨스 소설을 쓰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괜히 막 설레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네. 이 작가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제가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전히 그 손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인데 정말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어떤 할머니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일방적으로 보여지다가 어느 순간 이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이제 본인도 알게 되는 그런 그 관계의 그 희미한 어떤 그런 풍경 같은 걸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캐릭터만의 좀 특수한 성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좀 유별난 어떤 성격을 부각시키면 이 할머니가 나중에 이 손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같은 게 좀 단지 사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제 제목을 썬베드라고 하게 된 이유는 저는 그냥 그 관계의 어떤 풍경을 그려내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어떤 모습이고 이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어떤 그런 풍경을 좀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신보미 작가님은요? 저는 전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네. 소설을 쓸 때 막 이런 어떤 굉장한 의도나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리고 그렇게 쓴다고 한들 그렇게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작가 노트에도 썼지만 제가 최근에 작품들 중에 할머니 집에 가서 머무는 여자아이에 대한 소설을 좀 몇 편 썼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층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도 있고 저런 할머니도 있는데 또 어디에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될 수 없었던.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게 자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되게 권위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할머니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어떤 여자 그리고 이 여자아이도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될 텐데 그럼 이 여자아이는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썼었던 소설이에요. 저는 작가님들이 뭔가 딱 의도를 갖고 글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군요. 아닌 경우도 모르겠어요. 있군요. 저는 아니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요? 그것도 참 몰랐던 부분입니다. 네. 최영미 작가님은요? 이 11월 행은 그 초등생 손녀랑 중년 화자랑 할머니랑 이렇게 1박 2일로 템플스테이를 갔다 온 내용이에요. 처음 어떤 할머니를 쓸까 구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 세대의 할머니보다는 제 아이 세대 제 입장에서 보면 젊은 할머니들 요새 이제 손주 손녀를 많이 양육해 주시는 주위에 젊은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60대의 좀 젊은 할머니를 등장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도 되게 즐겨 보시고 막 등산도 잘하시고 사실 저희 세대가 할머니를 떠올리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막 그런 짠함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아이 세대가 지금의 그런 젊은 할머니들을 볼 때는 어떤 정서를 느낄까? 우리랑 다를까? 이런 생각에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윤선희 작가님. 저는 처음에 이 할머니라는 주제로 청탁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할머니가 되고 싶지만 자식들이 아무도 아이를 낳아주지 않아서 할머니가 되지 못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덧붙여져서 왜 할머니가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땐 미숙해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이제 내 자식들한테 못 해줬지만 나는 좋은 할머니는 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정작 자식들은 이제 부모와 멀어지고 아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좀 쓸쓸해지는 할머니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막상 쓰다 보니까 너무 쓸쓸하게 만드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쓰다 보니까 좀 그래서 조카를 등장시켰어서 조카와 조금 귀여운 하룻밤을 보내게 만들었어요. 뭐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목은 어제 꾼 꿈이고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각자 이렇게 소설 집필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글을 쓰는데 어느 정도 이번 작품은 좀 시간이 걸리셨나요? 많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좀 짧게 쓰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좀 오래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한 달 반 걸린 것 같아요. 2달 그 정도. 구상부터? 네네. 작가님이요? 저는 사실 이거를 다른 지면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짧게 쓴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대략 개요는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확장해서 고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까지 합하면 저도 한 달 반에서 2달 총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미 작가님 좀 작품이 길지 않았어요? 이번 네. 저 그때 약간 마감이 이렇게 네. 좀 뭐라 그러지? 네. 밀려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빨리 써야지만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오, 되게 빨리 그래도 쓰신 편이네요. 왜냐면 이거를 네.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이제 뒤가 밀리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집의 마감을 네. 저만 지킨 거 아닌가? 맞아요. 다들 마감 어기신 거예요? 유일하게 손목희 작가님만 지키신 거예요? 에디터님 맞는 거 아닌가? 맞나요? 제가 왜냐면 네. 마감을 하고 네. 우리 강원희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네.
마감을 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너무 놀랐거든요. 언니 벌써 마감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이렇게. 송봉우 작가님.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나만 이렇게 성실했다.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고민하는 스타일. 네. 최은미 작가님은요? 보미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찔리는데 제가 마감하고 제일 늦었을 것 같아요. 하길 씨를 만났을 때 이미 원고를 보낸 상태였는데 네. 저는 그때 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겨울에 썼는데 저도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데요. 제가 꼴찌로 냈습니다.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네. 생각을 한 2달 정도 했는데 막상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건 집필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막상 왜냐면은 다른 단편들도 동시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떠올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고요. 저는 쓴 시간로만 보면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작가님들. 네. 그냥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소설가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러면 각자의 주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고 서로 어떤 주제를 쓰는지 모르고 작품 활동을 한 건가요? 예. 그러면 딱 책이 나와서야 이런 작품에 이런 주제를 썼구나를 그때 처음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저 작가는 어떤 걸 쓸까 궁금할 것도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다들 들어요. 마감에 쫓기는 남을 신경 쓸 여력이 여유가 없어요. 내 거 지금 하느라 네, 바빠 네. 죽겠는데 남의 게 궁금할 겨를이 없었군요. 그렇죠. 내게 펑크니 아. 아니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작품을 다 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최은미 작가님? 소극적으로 머리를 끊어주셔서 각자의 작품을 읽은 좀 감상평이라고 해야 되나? 네. 랜덤으로 옆에 다 계신데 해야 돼요? 네. 좋은 점 말하면 되죠. 왜 기사하시려고 지금? 근데 이런 점이 참 좋았다. 이렇게 또 책을 읽지 않은 좀 독자님들도 저희 지금 채널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깨알 어필의 시간. 내 작품 내가 자랑하긴 뭐하니까 서로 작품 좀 칭찬해주는 시간이면 어떨까 하는데 부담스러우신가요? 한마디 이 정도로만 해도 좋아요. 네, 이거는 정말 랜덤입니다. 랜덤. 네. 자, 네. 제가 먼저 네. 얘기할까요? 다들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되게 강하게 남았던 장면이 하나 네, 있어요. 네, 이제 그 강하길 작가님 작품에서 요양원에서 할머니랑 그 친구랑 서로 그 친구가 포도 껍질을 까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상하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둘을 보면서 이 둘이 이제 나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둘이 나를 떠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 서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뭔가 울림을 줬군요. 네네. 강하길 작가님 기분이 어떠세요? 그 장면 의도를 좀 하신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힘 줬다. 이렇게 옆에서 바로 좀 되게 부끄러워.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장면 이제 그런 어떤 풍경들을 그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셋이 가진 어떤 추억이자 그렇게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어떤 그 장면을 위해 쓴 거죠. 네. 그럼 강하길 작가님 이제 또 한 분 작품을 네. 저는 책 나오고 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여기서 가장 긴 작품을 쓰신 마감도 네. 정말 빨리 하시는 네. 위대한 유산을 네. 네, 이제 딱 보자마자 언니가 제일 먼저 마감을 했으니까 봐야겠다. 네. 하고 마감 이제, 순으로. 네 봤는데 제가 이제 이 모티브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작으로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른 지면에 발표했던 이 같은 소재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들이고 그게 제 생각엔 3번째 소설인 것 같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소설은 그 다른 방식이라고 한다면 좀 무서워요. 맞아요. 좀 이제 긴장되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그
빈 집과 그리고 거기에 맡겨진 어떤 어린아이의 기억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전 소설들과는 달리 굉장히 공포감을 자아내면서 그러니까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을 주는 작품이어서 다 읽고 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오랫동안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저 밤에 읽었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문 꼭 닫고 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보미 작가님은 또 그러면 이제 다른 작가님 한 분 작품. 저는 아까 윤성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 소설에도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되지 못한 어떤 네. 나이 든 여성이 나오고 윤성희 작가님 소설에도 이제 그런 여성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근데 결이 너무 다르잖아요, 소설이. 그래서 아 이렇게 비슷한 인물을 가지고 소설을 써도 나는 좀 이렇게 약간 기괴하게? 약간 그렇게 쓰고 선생님은 뭐라 그러지? 약간 되게 아련하게 슬프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게 좀 되게 신기하고 같은 비슷한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되게 더 좀 개인적으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민성희 작가님도 이제 예, 두 저는 분 중에 말씀을. 저는 그 이 테마 소설집이 나온다 그랬을 때 누군가 꼭 할머니 로맨스를 써주길 바랬어요. 예. 그래서 딱 백수린 작가의 글에 소설에 할머니 로맨스가 있는데 특히 그 이제 외국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피아노 치는 것을 밖에서 지켜보는 할머니 그 풍경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약간 이런 거 나도 쓰고 싶은데 뭐 이런 장면 이렇게 약간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요. 소설 전체적으로도 너무 몽글몽글하고 조금 이 소설의 다양한 색깔 중에 아주 따뜻한 색깔을 하나 담당하는 그런 단편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할머니란 어떤 느낌과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 이번엔 송보미 작가님부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 이제 사실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엄청 막 젊었던 시절에 엄청 차려입으시고 양산 같은 것도 제가 그래서 막 가방 이렇게 들고 막 어디 가면 엄마가 너는 어쩜 그렇게 니네 외할머니 같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막 이러면 외할머니가 맨날 그 양산에 옷 차려입고 가방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막 다니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친할머니는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기억하면 그런 기억이 되게 많은데 저희 친할머니를 떠올리면은 좀 아프셨던 기억이 많고 외할머니보다는 조금 뭐라 그러지 약간 고생하신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저희 친할머니를 떠올리면은 친할머니 너무 착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저한테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할머니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할머니에 대해서 막 되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친할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대상 같은 거를 계속 엄청 몰두해서 좋아할 수 있는 할머니 되고 싶어요.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뭔가 좋아하고. 네, 제가 원래 좀 뭐에 되게 잘 빠지는 성격이거든요. 항상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덕질 같은 거 늘 하고 있는데 아까 퀴즈도 열심히 푸시더라고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지? 좀 빨리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빨리 빠져들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돼서도 어떤 대상에 좀 이렇게 금사빠처럼 빠져들었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이런 걸 좀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최은미 작가님은요? 오래 산 여자들에 대해서 항상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앞으로도 좀 쓰고 싶은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같은 또 여성이기 때문에 저한테 끼치는 영향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진 한계 그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담은 분들이 할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되게 오래 살아서 할머니가 된다면 만성 질환이 별로 없는 할머니가 건강한 할머니. 약보다는 카페인을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할머니.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네. 네. 윤상희 작가님은요? 저는 작가 노트에도 썼는데요.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아침마다 할머니가 화투점을 잘 쳐줬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릴 때 저도 혼자 화투점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화투점을 치는 할머니와 들꽃 이름을 외우는 할머니를 반반 제 몸에 넣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가 되고 싶은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최은미 작가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아프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건강하면서 제 나이 친구들하고 다 같이 똑같이 늙어가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만 건강하게 늙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다 똑같이 늙어가서 70이 되어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낄낄거릴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네. 백수린 작가님은요? 네, 저는 할머니를 떠올리면 제 소설에도 조금 나온 말이긴 한데 육신은 늙었지만 마음이 소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마음은 늙지 않고 뭐 소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중년 여성이기도 하고 처녀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사람, 육신만 늙은 사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저의 본질이라고 할까? 그것을 좀 지킬 수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좀 유연한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저한테는 할머니들은 항상 좀 어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냥 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엄마의 엄마죠.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떤 성격이 저랑 되게 닮은 거예요. 속으로 갑자기 되게 뜨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다니는데 약간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런 성격이라는 게 정말 유전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집안의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일까.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걸 안고 저는 살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제 노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어떤 할머니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를 아직은 바라고 있지는 않은데 물려받은 뭔가를 그냥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살면서 이걸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변화하든 간직하든 그렇게 그냥 갖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정말 덕분에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한 번도 내가 할머니가 될 거라는 뭐 생생한 생각을 해보거나 난 어떤 할머니가 돼야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고 아니 할머니는 원래부터 할머니였던 것처럼 항상 젊은 시절을 딱히 떠올려 본 적도 없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탈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새롭게 일탈하고 도전하고 네, 그런 건강하면서도 일탈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주제가 그동안 작품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여서 또 흥미로웠던 점이 있잖아요. 앞으로 각자 나 이런 주제 좀 써보고 싶다 하는 마음속에 그동안 문학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혹은 이런 거 앞으로 좀 써보고 싶다 하는 소재가 있을까요? 작가님들 각자. 이번에 강화기 작가님부터. 근데 이게요. 네. 굉장히 네. 다른 작가님도 어쩐지 그럴 네. 것 같은데 지금 닥쳐있는 마감의 주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마감 주제만 떠오르나요? 네, 네. 그러니까 먼 미래를 아. 한 10년, 뭐 10년 안에 내가 이런 어떤 이러한 작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굉장히 큰 윤곽은 있을 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소재? 네, 소재나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다음에 발표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작업들이 항상 제일 중요하고 이거에 가장 몰입을 해 있고 이거 외에는 다른 주제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주제가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가장 가깝게 대답을 하자면 네. 지금 나에게 닥친 이거를 완성하지 않으면 이제 떠올릴 큰일이 수 나는 없는 그런 네. 주제인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어쨌든 비밀인 거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비밀까지는 아닌데 다음에 이제 그쵸. 저는 이제 장르로 따지면 이제 고딕 소설을 쓸 오. 차례가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고딕 소설의 어떤 스사람이나 어떤 음산함을 담은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음산한 분위기가 저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재밌어요. 네. 홍보미 작가님은요? 저도 지금 강하게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뭐 비슷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해서 뭐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은 아마도 이 할머니 소설하고는 좀 정반대로 좀 애들?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에 대한 소설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런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뭐라 그러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저는 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완성될지는 사실 써봐야 아는 거고 완성돼봐야 아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오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들마다의 스타일이 조금씩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손부인 작가님은 제가 정말 그냥 모르지만 감히 말씀드리기로 일단 쓰면서 보자. 쓰고 보자. 약간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스타일? 네, 그런 거 느껴졌어요. 네. 최은미 작가님은요? 왠지 더 꼼꼼하실 것 같아요, 최은미 작가님은. 하기 씨 얘기 듣고 다음에 쓸 소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래 산 여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쓰면서 항상 저보다 아랫세대보다는 윗세대 얘기를 쓰는 게 저는 좀 쉽더라고요. 아랫세대 얘기는 사실 굉장히 쓰기 어려워서. 근데 오히려 아랫세대는 내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더 알 것 같고 윗세대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런 아닌가 것 봐요? 같은데 네. 이상하게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랫세대를 쓰는 게. 그래서 좀 오래 산 여잔데 권력이 있는 권력 있는 오래 산 여자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네. 네, 권력이 있는 오래 산 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쓰고 싶어요. 기대됩니다. 네. 윤성희 작가님은요? 저는 마감이 아직 급한 게 없어갖고요. 네. 전혀 네. 다음 소설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지금 모든 게 열려 있는. 네. 네, 빨리 청탁 부탁드립니다, 우리 편집자님들. 네. 저는 그렇게 뭐 주제 이런 거라는 걸 전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어떤 인물이 떠오를 때 그리고 손범미 작가님처럼 비슷해요. 그 인물 뭐가 되든지 자꾸 그걸 그냥 쓰면서 굴려가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 좀 이 인물 소설로 써보고 싶은 이런 게 아직 저한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당기는 게 아직까지는 예. 좀 더 자극이 필요하다. 영감과 자극이. 조금 놀다 보면 찾아오겠죠. 네. 백승인 작가님은요? 네, 저도 약간 윤상희 작가님은 지금 비슷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마감을 하나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뭐 주제를 막 정해서 쓰기보다는 저는 어떤 장면을 만나면 소설을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만나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한 가지 그냥 굳이 생각하고 있는 거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몇 년 동안 약간 가족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할머니 얘기를 포함해서 엄마와의 관계도 썼고 최근작은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 썼고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쓰겠다. 그 정도만 아직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아닌 이야기. 네. 네, 작가님들 말씀 들으니까 또 다음 작품은 말씀하신 걸 쓸지 또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또 나의 소중한 작품이 나왔잖아요. 함께 한 작품이.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미 작가님부터 이번에는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책 나오고 이제 인스타에 여러 후기들이나 리뷰들을 봤는데 하나씩 다 보세요. 그거 궁금해요. 그 태그 검색해서 꼼꼼히 다 보시는 편인가요? 틈틈이 좀 틈틈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누르시나요? 이렇게
제목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테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들 할머니를 연상하면서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어떤 나이 들어간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거나 아니면 할머니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돌아보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할머니를 연상할 수 있는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다 읽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모두에게. 아, 저는 갑자기 나도 말하려니까 읽으려면 읽고 아니, 말라 약간 이런. 근데 그렇게 어떤 분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그래요? 않았어요. 예. 그래도 나의 작품을 이런 분들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라는 모두 모두 다 그게 정답이긴 그러니까 아까 하죠. 제가 모두다라고 모두 다 정답이죠. 네, 모두 다 네. 였으면. 윤성 작가님 모두 다 근데 모두 다 이제- 읽어라. 만약에 근데 이런 특히 단편집인데 또 이렇게 여러 작가가 있는 엔솔로지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침대 머리맡에 놓고 하루에 하나씩 정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독서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나 책 많이 읽었는데 요새 책을 좀 안 읽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머리맡에 놓고 하루에 한 편씩 정도 아니면 하루에 반 읽고 다음날 마저 이어도 되고요. 그 정도는 독서가 부담되지도 않을 것 같고 각 소설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또 다 색다른 맛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예. 또 책 중간중간에 그림 사파가 들어가 예.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상치 못했다가 딱 사파를 보면 헉,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 접혀있을 때 이 그림 펼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런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맥스린 작가님은요? 저는 한국 소설을 많이 안 읽으셨던 독자분들이 이제 입문하시기 좋은 집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한국 문단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중에 한 편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입문하시기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자의 할머니를 추억할 수 있게 되니까 뭔가 내가 소설을 잘 모르고 그다지 많이 읽지 않았다 했던 분들도 이렇게 각자의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읽다가 작품의 매력을 느끼셔서 그 작가를 또 찾아 읽게도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네. 잘 모르셨던 독자님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좋아하면 더 파서 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강황희 작가님은요? 저는 근데 모든 책을 내면 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거기서 이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작가님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하루에 한 편씩 그리고 좀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게 좀 지치고 좀 지루하고 질리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내적인 시간을 갖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저는 그 우리말로 쓰여진 어떤 글이 주는 어떤 울림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손에 집히는 곳에 이제 있을 때 눈에 띄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순간에 다가가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손범희 작가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말씀하셨지만 장르도 되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실려있는 장르도 다양해서 요즘 날씨 되게 좋으니까 제가 어제 작업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서울시청의 앞에 이렇게 그 잔디밭에 네.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앉아도 되는지 몰랐는데 근데 날씨도 좋고 하니까 거기 앉아서 나의 할머니에게를 추천합니다. 여기 이 표지랑도 너무 잘 맞아요. 어울리고 봄, 여름의 네. 초입에 딱 읽기 좋은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6분의 작가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손원평 작가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저에게 대신 낭독을 부탁을 하셨어요. 네. 손원평 작가님의 아리아드네 정원의 한 구절을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그 구절을 골라주셨거든요. 읽어볼게요.
아리아드네 정원 손원평. 가장 첫 페이지의 구절을 골라주셨네요. 늙은 여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 오늘날에 도달했을 뿐이다. 가끔씩 미나는 자신의 20대를 떠올려 본다. 그때 봤던 소설들, 영화들, 드라마에 나왔던 생기발랄한 주인공들과 나이가 같았을 때. 그땐 누가 봐도 미나의 세대가 세상의 주인공이었다. 오늘의 다음 날은 두근거리는 미지의 내일이었다. 노년은 하물며 떠올려 볼 수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미나가 그릴 수 있는 먼 미래는 적당한 소음이 들려오는 평화로운 해변을 닮아 있었다. 그 안에서 미나는 젊음의 생기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로 누군가와 두름진 손을 다정히 맞잡은 채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오늘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것이어야 했다. 마지막에 뭔가 반전의 느낌이 느껴지죠.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작가님들 앞에서 낭독하려니까 아유 떨렸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윤 작가님께서 처음과 네. 끝을. 네. 예. 조금 긴장해서 어떻게 나올지 좀 모르겠는데요.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좀 촬영이 좀 익숙하지 않아갖고 네. 좀,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 네. 촬영 또 하고 싶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도 오늘 화면이지만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기 이 책에 실린 소설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작가들의 그 소설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좋았다면 이 다른 작가들 또 다른 책들을 사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한국 문학을 더 많이 조금 사랑해주고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들이 많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에 처음 나온 거라서 굉장히 즐거운- 어디에 실례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오신 걸까요? 고양시에 왔다가 몇 달 만에 외출을 해서 좀 긴장도 되고 막 그러는데요. 또 이렇게 동료 소설가분들 만나서 소설 얘기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민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소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범희 작가님이요? 저도 요즘 계속 작업만 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작가님들 이렇게 한 자리 모이는 건 처음이니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솔로지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모여본 적은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듣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같이 작품 활동을 엔솔로지를 할 때 이렇게 다 책이 나오고 나서도 모이는 법이 별로 없나요? 네, 없어요. 진짜 그건 몰랐던 사실이에요. 전 당연히 작가님들 같이 했으니까 우리 한번 모이자 해서 얘기 나누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의외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백슬기 작가님. 네, 모두의 작품들을 다 독자님들이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한국 소설도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진짜 그 매번 작가들이 이런 행사 나올 때마다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작품도 그렇지만 동료들이 너무 열심히 쓰고 있고 재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독자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매번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소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왓수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할머니에게 라는 작품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나의 할머니에게를 통해서 각자의 할머니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들 너무 즐거웠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